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애틀랜타 대 세인트루이스 시작입니다. 브라이스 엘더랑 미콜라스가 붙는데, 사실 선발 왁구만 봐도 오바 같은 거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브라이스 엘더 재작년에 상당히 잘했어. 특히 재작년 전반기에 내셔널리그에서 거의 뭐 방어율 1등이었었거든요. 근데 후반기에 슬라이더가 완전히 침몰을 하면서 슬라이더가 최고 구종이었는데 침몰을 하면서 좀 아쉬웠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더구나 작년에는 뭐 거의 못 뛰기도 하고 나올 때마다 안 좋았는데, 올 시즌도 지금 사실 올라오기 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심상치가 않았었어. 마이너리그에서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올리고 나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한 5, 6이닝가량 먹어주는 건 있다. 어제도 애틀랜타가 급땜빵하고 선발을, 어쨌든 엘더도 뭐 믿을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직전 경기도 이제 엘더가 애틀랜타 대 미네소타 게임이 패덱이랑 엘더가 붙는 것을 오바를 보기 좋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패덱보다도 엘더가 더 못했었죠. 나는 둘 다 설릴 거라고 봤는데 그 게임에서도 엘더는 조금 고전을 했다는 거. 오늘 상대 뭐 미콜라스인데 보시다시피 방어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미콜라스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구는 훌륭해. 그리고 가끔 이제 이닝 잘 먹어줘요. 하지만 그런 빈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올 시즌에는 아예 6이닝 이상을 버틴 적이 없고, 그런 점들이 많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닝이 터고 제구는 조심하는 스토프가 없어가지고 피안타가 많다든지, 올 시즌은 심지어 제구도 약간은 좀 불안한 면모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서로 간의 선발 투수들이 좀 타격 면에서는 좀 안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애틀랜타가 좀 빠따가 살아난 게 커 보였었는데, 어제는 또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애틀랜타와의 두 번의 경기에서 두 자릿수 안타를 모두 쳤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전체 OPS 뭐 한 2, 3등에서 지금 슬슬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또 이제 살짝 잘 쳤습니다. 그래서 뭐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지금 13점, 뭐 14점 이렇게 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바 정도? 그리고 선발투수 상으로는 둘 다 별론데, 나는 굳이 따지자면은 그냥 경기 길게 하면 애틀랜타가 뭔가 이겨줄 것 같은 느낌, 그런 건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애틀랜타가 어제 불펜을 많이 썼다든지, 사실 이 경기는 승패 보기에는 되게 별로인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뭐 오바 같은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신시내티, 알칸타라랑 싱어가 붙는데, 원래 같으면 그냥 알칸타라 등판이면 좀 경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근데 알칸타라가 지금 회복세가 많이 안 보여요. 2022년인가요? 그때 이제 사이영 수상한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는 좀 뭐 많은 이닝의 여파인지 좀 안 좋았었고, 작년에는 수술 때문에 거의 못 나왔죠. 그러더니 올 시즌 복귀해가지고 7.27을 찍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네. 특히 이제 알칸타라답지 않게 볼넷도 많아요. 볼넷도 지금 17이닝에 벌써 10개고, 그런 점에서는 구속 같은 것들도 떨어졌고, 삼진도 지금 비율상으로 좋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뭐 제한적으로 투구를 제한해준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109 이상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알칸타라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소리기도 하고, 가장 최근 경기는 이제 2이닝 만에 6실점을 해가지고 일찍 내려버렸어요. 일단 알칸타라도 정상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런 게 확인이 되고, 뭐 브래드 싱어 켄자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인디아를 내리고 데려왔는데 작년에 잘했었죠. 얘는 매년 켄자에서도 어떤 때는 막 방어율 5점대 시즌, 그 다음에는 뭐 3점대 시즌, 이렇게 시즌별로 기복이 많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괜찮았고 올해도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싱커의 구속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작년에 뭐 플러스 10을 찍었다, 이런 거 얘기하면 하고, 땅볼 투수다. 그냥 뭐 직전 경기는 얘도 조금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저는 알칸타라보다는 싱어의 상태는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뭐 신시내티 사이드를 봐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둘 다 사실은 뭐 빠따는 신시내티가 확 불탔다가 살짝 좀 저물었고, 그냥 마이애미가 조금 오바세가 많이 보이죠. 신시내티도 오바가 좀 많은 편이고, 최근에 신시내티는 지난번에 그 볼티모어전에서 25안타를 치면서 특히나 요즘에 OPS가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고, 매경기 요즘에 홈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보인다고 했었는데, 우한 상대로 원정에서 강력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뭐 통산으로 봤을 때 알칸타라는 그 이제 신시내티 상대로는 완봉승을 거둔 적이 있었어요. 최전성기 때는. 뭐 이후로는 그냥 좀 오락가락하는 편이기도 하고, 확실히 그냥 알칸타라가 전성기 컨디션이 아니다,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신시 사이즈나 오바 보는 거든요. 싱어가 뭐 만만한 투수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싱어한테 점수를 조금 뽑는다면은 요즘에 마이애미 타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체로 시즌 전체로 봐도 OPS 이 정도면은 신시내티보다도 사실은 좀 더 평균적으로는 위에 있다고 봐야 되긴 하잖아요. 그냥 그런 면에서 뭐 오바 보는 것 같아. 다음에 이제 매츠 대 필라델피아인데, 제가 어제도 이 경기가 선택하기 진짜 별로라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선발 투수는 오늘도 그래. 어제도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매츠 선배보다는 나았거든요. 오늘도 그래. 휠러가 그래도 피터슨보다는 위로 놔야 돼요. 하지만 지금 필라델피아는 타격도 못 믿고, 뉴욕 매츠는 홈에서 너무 세다. 그리고 매츠가 지금
이 홈발이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5연승 중이기도 한데 매치가 지금 이제 5연승을 달리는 기간 동안에 5연승이 더해져가지고 전체로 17승 17패입니다. 이게 이제 샌디에고랑 동률이죠. 전체 승률 같은 거 1등이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방어율, 선발 방어율 1등, 전체 방어율도 1등, 불펜이랑 선발이 모두 다 튼튼하다는 겁니다. 마운드가. 알론소가 25타점을 기록을 했다. 뭐 린도어도 특히 살아나기도 하고 얼마 전에 홈런 2개 갈겼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매치가 지금 되게 상승세라는 소리거든요. 이 와중에 휠러, 그냥 휠러는 그냥 순전히 이 친구의 개인 능력으로도 방금 말했던 이런 매치의 장점을 지워버릴 정도로 아주 훌륭한 투수예요. 저는 매번 얘가 이제 매치에서 필라델피아로 옮겼는데 아주 모범적인 FA다. 매년 사이영 컨텐더기도 했었고 작년에도 아마 사이영 2위급 시즌을 했었죠. 근데 뭐 올 시즌 사실 초반에 조금 안 좋다가 직전 경기 때 이제 7이닝 2실점 13K로 또 한번 좋은 경기를 신고를 했었습니다. 콜로라도전에서 잘했었는데 그래도 그 전에 또 이제 애틀랜타랑 세인트루이스한테 약간 부진했다든지 지난 몇 년 동안 얘는 그 포심이랑 싱커의 이런 구종 가치가 되게 높았거든요. 여기 빨갛게 나오는 게 전부 다 그냥 매년 페스티벌 계열들이 좋다는 거였었어. 근데 올 시즌에 보이는 거는 페스티벌과 싱커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잘 안 쓰던 스플리터를 많이 쓰면서 플러스 4를 기록을 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스플리터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가끔 쓰다가 뭐 한 1%, 2%밖에 안 되죠. 작년에 근데 한 7.3%로 쓰더니 지금 이제 한 10% 정도로 끌어올렸는데 스플리터의 구종 가치가 꽤나 높게 찍혀요. 메이저리그 뭐 스플리터가 지금 인기 대세 구종이 된 것도 있고 휠러의 이런 투구 변화 같은 것도 눈에 띄긴 한다. 상대인 피터스는 이제 작년에 이제 뭐 마이너리그에서 되게 잘했었고 그래갖고 올리고 나서도 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피터슨도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일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올 시즌도 벌써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좀 뭐 피안타 페이스 같은 것도 아쉽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뭐 이닝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한창 좋았을 때는 막 7이닝 이상 먹어주고 그럴 때가 있었지만은 사실 그런 빈도가 높지는 않은 투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경기는 휠러가 잘 버틴다고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불펜이 망가질 수가 있다. 필라델피아는 지금 사실상 알바도랑 그 스트럼 말고는 셋업이랑 마무리 말고는 사실 모든 투수를 못 믿거든요. 직전 경기에 또 미들맨이었었던 커커링이 막 처맞기도 하고 그냥 제프 호프먼을 내준 게 큰 것 같아. 제프 호프먼은 지금 토론토 가서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작년에도 불펜이 조금 문제였었지만 지금도 불펜이 문제다. 매치의 불펜도 약간은 흠집이 나긴 했어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또 길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 매치를 보자니 뭐 휠러가 일단 문제고 필라델피아도 잠재력이 충분히 있죠. 워낙에 이름값들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래서 분위기는 사실 매치가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순전히 휠러의 존재 때문에. 어제는 필라델피아의 산체스가 2이닝 만에 내려갔거든요. 많이 처맞기도 하고 팔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변수가 있었는데 뭐 휠러가 길게 버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일단은 그래도 매치의 분위기가 좋다. 그 정도는 좀 언급을 하고 싶긴 하네요. 배팅하기는 안 좋은 경기 같습니다. 다음 디트로이트 대 샌디에이고. 제가 어제는 디트로이트가 되게 홈에서 강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9승 2패였거든? 근데 어제 져가지고 9승 3패가 됐습니다. 어제는 샌디에이고의 선발이 피베타가 사실은 올 시즌 내내 지금 아직까지 활약이 좋잖아요. 디트로이트도 플레이어 T 정도면 괜찮았는데 그 구도에서 2대 0으로 디트가 한 점도 못 내고 샌디에이고가 잘 지켰다. 선발이 7이닝을 이끌어주면 샌디에이고 불펜이 워낙 튼튼하잖아요. 아마 이제 샌디에이고 불펜의 그 1실점 이하 경기가 이제 13경기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샌디에이고는 지금 올 시즌 가장 리그에서 불펜의 상태가 좋다. 이런 거 얘기할 만한데 근데 오늘은 그냥 카일 하트가 나온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크보에서 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고 메이저리그로 돌아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보여준 게 되게 안 좋아요. 그다음 뭐 스위퍼나 포심 같은 구종들이 뭐 플러스 피치라고는 하는데 제구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워낙에 많이 좀 쳐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트로이트에 빠따도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좌한 상대로 홈에서는 강력한 면모도 있다. 요즘에 불펜도 회복세다. 디트로이트는 얘네들도 마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도 디트로이트는 뭐 선발이나 불펜이나 다 좋은데 빠따가 문제였다. 근데 시즌 초반에 디트가 빠따를 잘 쳤어요. 그래갖고 디트로이트가 많이 올라왔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트를 지난번에 만났던 피베타보다는 공략할 만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어제는 샌디에고가 역배 받았으면은 갈만했는데 제가 조합에도 넣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카일 하트를 믿고 조합에 넣을 정도인가 난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뭐 디트로이트 쪽 보는 느낌입니다. 리즈 올슨도 딱히 뭐 스토프는 없어도 슬라이더가 상당히 좋고 땅볼 유도가 좋고 무난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투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스쿠발 다음급으로 디트로이트에서는 좀 믿을만한 선수가 아닌가. 아직까지 뭐 KC 마지도 뭐 그 스프링 캠프 때도 좋았었고 올 시즌 모습도 좋지만은
현재로서는 예, 리즈 올슨도 뭐 플레어 T나 이 정도 레벨로 견뎌줄만 하다고 보거든요. 현재까지 기록은 안 좋아도. 저는 그래서 리즈 올슨한테 한번 기대 걸어보면서 디트 사이드나 뭐 한점차 게임 그런 것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이 워낙에 튼튼해가지고 경기가 좀 타이트하게 간다면은 게임 후반부에 좀 한 점 차로 갈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이 경기 역시 언더오버는 못 봅니다. 하트 때문에. 다음 클리블랜드 대 양키스 경기 이제 오티즈랑 로돈이 붙는데 사실 이 경기는 전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어제도 클리블랜드 대 양키스 경기 안 가고 싶었거든. 글쎄 테너바이비가 물론 클리블랜드 1선발이고 우윌 워렌이면 양키스에서 가장 하급 선발이에요. 근데 이거는 양키스가 워낙에 클리블랜드한테 강했었다. 그런 게 있었죠. 매번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만나면 두드러 패고 1승 재물이니까 클리블랜드가 매번 양키스한테는 그런 게 많이 보였는데 어제는 테너바이비가 되게 좋은 활약을 했어요. 양키스에 빠다도 일을 못했었고 특히 테너바이비가 올 시즌에 이제 피홈런 페이스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양키스가 공략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양키스가 지금 리그 전체 OPS 1등이긴 한데 이게 엄청 지금 계속 깎아 내려지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클리블랜드도 올 시즌 빠따 생각보다 괜찮고 작년처럼 지금도 이제 불펜이 조금 썩었어. 이건 순전히 클라스 때문입니다. 클라스가 지금 마무리인데 방어리 7점대잖아요. 그래갖고 순전히 클라스 때문이고 어제도 클라스 대신에 케이드 스미스 그 친구가 마무리를 해주면서 클리블랜드의 이제 철벽 불펜이 좀 가동이 됐었고요. 뭐 이것도 사실 오티즈도 믿지는 못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첫 경기 샌디에고한테 4.2이니 7실점 쳐맞은 거 그거 외에는 전부 나름대로 봐줄만한 피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돈도 얘도 이제 피홈런이 문제야. 올 시즌에도 지금 뭐 6이닝 4실점, 6이닝 6실점, 5.2이닝 4실점 이렇게 하다가 직전 템파베이한테 6이닝 무실점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 구속이 많이 좀 떨어진 게 있고요. 사실 로돈이 옛날에 전성기, 최전성기 화싹 때는 클리블랜드한테 노히트 노런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로돈도 이렇게 구속이 많이 떨어진 거 94.1마일밖에 안 나옵니다. 작년에는 95.4마일이었는데 지금 1.3마일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매년 옛날에 뭐 이렇게 좀 포심이랑 슬라이더, 투피치, 삼진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구종들 이런 것들이 매번 장점이었었다가 그 이후에는 장점들을 많이 잃었었고 올 시즌은 뭐 조금 괜찮게 지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아주 합격점을 줄 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 경기가 선택하기 좀 별로라는 생각이 있어. 어느 한쪽에 투수가 좀 빵꾸가 나 보인다든지 타격면에서도 양키스를 올려 쳐야 되는데 요즘에 양키스 빠따가 일을 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좀 흐름상으로 뭐 그냥 이제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세다. 클리블랜드가 그동안 원정에서 많이 좀 하다가 이제 홈에서 10연전을 하는데 홈에서 지금 양키스한테 2연승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혹시나 뭐 수입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뭐 피하고 싶은 경기다. 그렇게만 넘어갈게요. 다음 워싱턴 대 볼티모어 트레버 윌리엄스랑 스가노가 붙는다고 합니다. 글쎄 일단 트레버 윌리엄스는 작년에 잘했어요. 근데 하지만 얘도 이닝을 많이 못 먹었지. 잘했지만은 끼케야 이제 한 8, 9경기 잘하고 그 다음에 부상이 엄청 길었었고 막판에 이제 좀 돌아왔지만은 거의 뭐 활약을 못했었고요. 올 시즌 초반에는 그냥 별로 안 좋습니다. 얘도 이제 많이 먹어야 5이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나마 이제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좋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포심 같은 게 작년에 좋았었다. 근데 올 시즌은 좀 안 좋게 지키고 있기도 하고 딱히 현재로서는 트레버 윌리엄스를 높게 칠 만한 요소가 별로 안 보입니다. 피츠버그 시절에는 되게 못했었고 그냥 작년에 워싱턴에서 반짝 잘했는데 긍정적으로 뭔가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가노 토모유키 제가 매번 얘는 10년 전에 왔어야 됐다 이런 소리들 맨날 했는데 그래도 실상은 지금 볼티모어에서 나름대로 믿을만한 선발입니다. 이 정도 활약은 사실 이닝은 조금 아쉽긴 해도 거의 이제 못 나오고 있는 뭐 잭 애플린한테 기대할 만한 정도 그 정도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직전 경기 때 클리블랜드를 7이닝 2실점으로 굉장히 잘 막았다. 지금 21이닝 동안 4경기 21이니까 이닝을 많이 먹진 못했는데 21이닝 동안 4피 홈런 5볼넷 이 가운데 뭐 삼진은 8개 스토퍼는 없고 제구력 좋고 그냥 여기저기 찔러 넣다가 한 번 잘못 맞으면 넘어가거든요. 그게 문제긴 한데 사실 뭐 워싱턴이 빅뱃이 많이 있는 편도 아니기도 하고 일단 선발은 저는 볼티가 우세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볼티도 요즘에 빠따가 한창 좋았었다가 어제 경기는 뭐 1안타밖에 못 치고 특히 홈런세가 대단했는데 요즘에 그게 좀 안 나오는 게 아쉽네. 전 그래서 이 경기도 일단은 나는 스가노를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볼티모어의 빠따 부진 그게 조금 거슬리긴 한다. 그래서 저는 볼티가 이긴다면은 뭐 헨슨까지도 내다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언더오버는 난 볼티가 이긴다는 생각이니까 그냥 언더? 글쎄 뭐 얼마나 펼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기를 사실 9.5 기준으로 오바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볼티의 빠따가 너무 이게 롤러코스터야. 한창 잘 치다가 어제 뭐 1안타 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도 사실 메리트는 별로 없죠. 저는 볼티 사이드에다가 언더 볼게요. 자, 그다음에 보스턴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션 뉴컴이랑 행콕이 붙어요. 근데 어제 경기가 이게 브라이언 베이오랑 그 브라이스 밀러가 붙었잖아요. 내가
그 브라이스 밀러가 원정에서 아쉬운 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브라이언 베어도 올 시즌 첫 등판이었었거든요. 그전에도 마이너리그에서도 안 좋기도 했었고 사실 그 경기는 좀 그래도 브라이스 밀러로 좋게 볼 만한 경기이긴 했어. 근데 보스턴 빠다가 간만에 또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브라이스 밀러를 괴롭혔고 시애틀도 그 와중에 3점 정도는 뽑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어제 그 맞대결도 점수가 되게 많이 났는데 오늘 얘네 둘의 맞대결이면 나는 점수가 더 날 것 같거든요. 어제도 뭐 11점이나 났는데 두 팀 다 이제 9.5 기준으로도 언더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션 뉴컴 지금 기록으로는 좋아. 얘도 이제 왕년에 거의 한 7, 8년 전 그때 이제 유망주였었지 지금은 망한 단계예요. 쓰임새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스터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올 시즌 지금 17이닝째거든요 17이닝째인데 피안타가 24개 볼넷이 9개야. 2개 더하면 33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WHIP가 2.0에 달해요. 이닝당 주자 출루가 거의 한 2명 정도를 내보내고 시작을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록은 좀 봐줄만 해도 나는 좀 길게 가면 결국엔 션 뉴컴이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 에머슨 행콕은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첫 경기 때 0.2이닝 6실점, 그 다음에 5이닝 2실점. 지난 시즌에도 행콕이 가끔 가다가 이제 선발로 땜빵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때마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는 얘가 60이닝 동안 피홈런이 12개였었는데 지금도 이제 5.2이닝 동안 2방 맞았으니까 피홈런은 상당히 또 리스크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뭐 오늘 또 홈경기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머슨 행콕이 뭐 깜짝 활약을 할 가능성은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냥 막연하게 오버보기 좋은 게임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카고 컵스 대 다저스 경기 맷 보이드랑 사우어가 붙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저스의 선발을 알 수가 없어요. 다저스가 어제도 좀 많이 빵꾸가 났었고 이래가지고 다저스가 누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 불펜 데이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카스파리우스 이런 애들 뭐 땜빵으로 조금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글쎄 이건 다저스의 오늘 선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다저스도 지금 불펜 운영이 좀 힘겹죠. 약간은 그나마 멀티 이닝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조금 있긴 하다 뭐 그런 건데 누구를 땜빵 시킬지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배팅하기는 조금 어렵고 맷 보이드는 그래도 나름대로 봐줄만 합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도 얘가 매튜 보이드가 디트로이트 시즌에 이럴 때도 피홈런이 문제였었거든요. 어쨌든 올 시즌에는 커리어 사상 가장 높은 구속이 보인다. 클리블랜드가 뭐 또 사람 한 명 살린 셈입니다. 그래서 컵스가 데려와서 쓰고 있는데 원래도 뭐 제구력은 좋은데 피홈런이 많은 스타일 그게 문제였었고 지금 이제 근데 보이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맷 보이드는 사실 그동안 지금 뭐 구속 같은 게 조금 올랐다고는 해도 여전히 뭐 삼진 같은 거 잡을 능력은 없는 친구고 제구력도 사실 좀 들쭉날쭉이에요. 그나마 이제 꾸준하게 보이는 건 이렇게 매번 좀 오락가락 할 때도 부상당하기 전에도 수술하기 전에도 이렇게 좀 정타 컨트롤 같은 것은 억제가 잘 됐던 거 그런 부분들이 특히 올 시즌에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배럴 타구를 많이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보이드는 나쁘게 볼 건 없다. 지금 방울도 좋기도 하고요. 맷 보이드는 딱히 뭐 깎아내릴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 문제는 다저스의 이런 좀 마운드가 어떻게 운용이 될지 모른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어제는 사실 선발상으로는 언더도 볼만했어. 요즘에 다저스 빠따 솔직히 말해서 일 많이 못하잖아요. 컵스도 오락가락 많이 하고 근데 어제는 컵스가 17안타에 3홈런으로 역전한 경기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마나가 대 더스틴 메이 경기도 이 경기가 21점이 났는데 뭐 예측 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되게 못 쳤었거든요 둘 다. 다저스도 몇 면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빠따였었고 배츠가 요즘 되게 못 치고 하위 타선에서 기대치가 없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하위 타선도 뭐 딱히 뭐 일은 많이 못했지만은 그 앙헬 파에스 같은 애들 조금 해줬었고 무키 배치는 또 무안타였었어요. 오타니도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홈런 같은 거나 이런 것들로 좀 잘 됐던 것 같고 나는 토미 에드먼이 원래 이렇게 타격 기대치가 없던 애인데 왜 이렇게 잘하나 모르겠네 올 시즌에. 그냥 사실 얘네들은 지금 빠따상으로도 2등 8등이에요. 아마 이거보다 더 올라갔을걸? 어제 좀 많이 쳐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조건상으로는 둘 다 우한 상대로 홈 저한 상대로 원정일 때 이 변형되는 OPS들이 많이 좀 아쉬운 쪽으로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난 그냥 막연하게 오버 정도 그 정도만 볼게요. 자 라이언 구스토랑 프란시스가 붙는 휴스턴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라이언 구스토는 원래 선발 깜냥은 아닌데 여태까지 마이너리그에서 꽤나 잘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올 시즌에 휴스턴도 선발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땜빵을 올렸더니 꽤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6경기 동안 17이닝 불펜으로 나올 때도 많고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하는데 삼진 17개에 뭐 2피 홈런에 3볼넷 홈런이나 뭐 이런 것도 비율도 괜찮은 편이에요. 가장 많이 보이는 건 기대치가 거의 없었는데 이 친구의 포심 패스트볼이 벌써 플러스 6의 가치를 띄고 있거든요. 포심의 피안 타율이 1할 2푼 1, 2 뭐 장타율 같은 것들도 되게 낮고 생각보다 올린 보람이 있는 친구입니다. 글쎄 뭐 이런 애들이 갑자기 뭐 내일 초맞아도 안 이상하긴 해요. 워낙에 뭐 이름도 없고 스토프가 아주 뭐 대단하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쳐맞아도 이상하지 않기는 한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쏠쏠하다 뭐 그런 거고
자, 보우덴 프란시스는 제가 지난 시즌 막바지 때 여기 적힌 것처럼 막판에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거의 뭐 7이닝을 먹어가면서 1.47로 궁극의 활약을 했다. 내가 이래갖고 올 시즌에 기대한다고 했잖아. 그러더니 지금 올 시즌에 지금 2승 2패 3.91이거든요. 이것도 직전 경기 시애틀전에서 6이닝 실점으로 잘 막아가지고 그나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만큼의 활약은 못해줬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포심 패스트볼이 플러스 15로 엄청 고점을 찍고 그랬었어. 그럼 보우덴 프란시스가 작년에 잘한 데는 이런 그 포심의 이런 플러스 피치, 스플리터 같은 게 잘 먹혔다. 이런 게 컸는데 지금 올 시즌에는 두 가지 구종 모두 다 딱히 뭐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포심은 93마일에서 92마일로 더 깎여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스핀 회전수. 여기 보면은 여기 FB 스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패스트볼의 회전수거든요. 포심의 회전수가 높을수록 구위가 크게 전달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지금 일단 대회 시즌에 94 찍다가 작년에도 괜찮았는데 지금 뭐 36이에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상으로 되게 좀 경쟁력이 없어졌다는 거야. 보통 이런 경우가 정말 흔치가 않거든요. 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패스트볼 회전수가 작년에 2363회였었어요. 2363. 포심의 구위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플러스 15였었는데 회전수가 2208입니다. 별다른 막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특정 선수의 이런 패스트볼 스핀 수가 이렇게나 크게 하락한 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난 이게 제일 걱정이야. 내가 그동안 이제 보우덴 프란시스를 봐오면서 지난 경기도 잘하기도 하고 그래도 앞으로 좀 좋아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놓고 싶었는데 야, 이 패스트볼의 회전수가 이렇게 유의미하게 떨어진 건 저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작년 막판에 꿀 많이 빨았는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요즘에 토론토도 빠따 기세가 조금 사그라들기도 하고 휴스턴은 바닥 짚고 올라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발상으로 사실 그래도 보우덴 프란시스가 조금 더 보여준 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다고 봐야 되지만은 구스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괜찮아. 그냥 그런 거 봤을 때는 차라리 휴스턴 쪽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보우덴 프란시스가 직전 경기 때 시애틀 상대로 꽤나 막아준 거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나온다면은 언더 생각도 조금은 나고요. 이 경기는 글쎄 그냥 나는 보우덴 프란시스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이런 회전수도 그렇고 당분간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승에다 언더 그렇게 볼게요. 다음 미네소타 대 화이트삭스 경기 데이비 페스타랑 브라이스 윌슨이 붙습니다. 화싹이 어제부터 오늘 선발이 좀 땜빵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이스 윌슨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 미러캣에서도 몇 번 선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좀 롱릴리프로 뛴다든지 그랬는데 롱릴리프로 뛰는 기간이나 불펜으로 나온 기간이나 선발로 나올 때나 전부 다 4점대 활약해줬었습니다. 작년에 특히 이런 쿼터나 싱커 이런 구종들이 되게 잘 먹혔었거든요. 쿼터나 싱커가 잘 먹혔는데 포심이랑 커브는 나락이었어. 올 시즌은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브라이스 윌슨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 페스타는 아마 미네소타에서 선발 그 유망주 가운데는 투수 유망주 가는 꽤나 랭킹이 높을 건데 스토프가 확실히 있습니다. 스토프가 64이닝 동안 삼진을 77기를 잡은 그런 스토프는 확실히 있는데 피홈런이 9방이었었거든요. 비율상으로 그런 거는 좀 아쉽다. 상대랑 좀 정면 승부한 스타일이라든지 삼진을 많이 좀 유도를 하는 가지고 있는 구종 자체가 삼진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구종이죠. 스토프가 좋다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두 경기 동안 4.2이닝, 4.1이닝밖에 안 뛰어가지고 사실 이닝 소화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8피안타에 뭐 홈런 하나도 안 맞고 실점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이닝 소화 같은 것들이 리스크가 있기는 해도 어제 나왔던 막 베일리 오버처럼 그렇게 막 긴 이닝을 먹어주겠지 그런 거는 없는데 사실 어제도 미네소타 빠따가 진짜 별로였었거든요. 그나마 선발이 먹어주고 불펜 단계에서 괜찮고 쳐줘야 할 때 쳐준 뭐 그런 것들 덕분에 이겼었는데 또 막연하게 미네소타가 화싹보다는 확실히 또 이제 위쪽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미네승에다가 언더 보는데 글쎄 나는 페스타가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았었고 또 좋은 활약을 이어가겠거니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 중이긴 합니다. 이거는 막연하게 그냥 미네소타가 화싹보다는 위쪽의 전략이라고 봐야 된다. 어제는 사실 저도 이거 미네소타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조금 봤는데 빠따가 진짜 별로긴 했었거든요. 미네소타를 믿고 가기는 어렵긴 하지만 저는 일단 뭐 미네승에다가 언더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자 대 콜로라도 로렌젠이랑 마르케스입니다. 사실 헤레와 마르케즈는 제가 매번 콜로라도의 거의 뭐 에이스급으로 봐야 된다 이랬는데 아시겠지만 콜로라도 에이스는 누가 나와도 뭐 잘했던 애가 없어요. 카일 프리랜드 작년에 뭐 오스틴 곰버 이런 애들도 그냥 다 그냥 별로였었습니다. 이런 애들의 특징이 좀 3 밖으로 내려오면 괜찮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직전 경기 때 마르케스가
산 밖으로 내려와서 다저스 원정 가서 0.2이닝 동안 7실점으로 개뚜드러 맞고 방어율 8.27로 그냥 나락을 가버렸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공 자체도 괜찮고 땅볼 유도 비율 좋고 홈보다 원정 가면 3.83 통산으로 봐도 원정으로 가면 되게 잘하거든요. 이런 거가 있었는데 사실 뭐 그동안 지난 2, 3년 동안 거의 뭐 부상 때문에 못 뛰기도 하고 올 시즌 초반에 몇 번 나와서 괜찮나 했더니만은 사실 그냥 첫 경기 말고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실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믿을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마이클 로렌젠 사실 켄자에서 작년에 그 전에 디트로이트에서 잘한 다음에 필라델피아 갔다가 다시 이제 또 켄자로 온 다음에는 28.2이닝 동안 1.57 작년 후반기에 그래도 켄자 와갖고 잘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 초반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은 안 된다. 예, 그냥 그런 게 좀 보이네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제 로렌젠도 켄자의 다른 선발진들보다는 좀 약한 친구로 봐야 되긴 할 것 같아. 글쎄,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거보다도 어제도 봤지만은 요즘에 켄자 빠따가 워낙에 별로예요. 그래도 어제는 뭐 구안타 치고 위트 그다음 뭐 사람 구실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냥 두 팀의 빠따로는 지금 선발도 마르케스가 위태위태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냥 지금 얘네들의 빠따로는 그냥 언더게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냥 켄자 대 콜로 얘네 두 팀 경기를 8점을 줬으면은 그냥 언더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빠따가 되게 별로야. 네, 뭐 그런 생각이고 그나마 요즘에 켄자가 빠따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건 있긴 합니다. 그냥 저는 뭐 켄자 승에다가 언더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사 대 피츠버그 경기 코아노비츠랑 히니가 붙네요. 사실 코아노비츠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첫 번째 콜업 됐을 때는 되게 못하다가 두 번째 콜업 됐을 때는 되게 잘했었어요. 특히 막판에 막 7이닝 이상 먹을 때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올 시즌도 첫 경기 때는 화싹한테 잘한 다음에 지금 두 경기 동안 휴스턴 텍사스한테 4.2이닝 6실점 4.2이닝 4실점 이렇게 쳐맞고 있습니다. 그냥 신인 티가 난다고 봐야죠. 작년에는 뜬금 활약을 했는데 올 시즌에 그래도 이번에 좀 기대를 좀 해볼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 무너진 게 보이죠. 반면에 앤드류 휘니 1승 1패 2.13 일단은 좋아요. 매년 이렇게 포심이 구속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옛날에 얘가 천사에서 뛴 적도 있었었고 이후에는 뭐 텍사스 다저스 막 오락가락 많이 했는데 구속이 4년 만에 지금 3마일이 떨어졌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에 따라서 구속을 잃고 있다. 그래도 9위의 힘빨, 회전수나 이런 것들은 괜찮기는 해요. 체인지업 같은 것들로 삼진 벌어들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건 맞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구속도 떨어지고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어쨌든 25이닝을 17피안타 기본적으로 이닝 대비 피안타가 적고 볼넷도 6개밖에 없습니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150이닝 이상을 먹어주면서 피홈런이 뭐 한 24, 5개 이렇게 많은 게 문제였는데 작년에 23피홈런이던 게 지금 1피홈런이에요. 물론 천사에는 홈런 타자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복귀한 뭐 네토라든지 뭐 트라웃도 있고 홈런 타자가 많은 편인데 그래도 히니한테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코아노비치의 상태가 좋지가 못하고 히니는 아직까지 뭐 딱히 크게 흠잡을 건 없다. 나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피츠버그를 좋게 보고 싶네. 원래는 타격면에서는 피츠버그가 거의 꼴찌급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4경기 동안 11안타, 6안타, 11안타, 18안타 이렇게 치면서 타격이 꽤나 올라가고 있어. 기본적으로 반야구가 되는 팀이기도 하고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일단은 피츠버그의 기대감이 조금 있거든요. 천사는 뭐 빅배치 터져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최근 10경기 동안에 그 천사는 타율이 1할 9푼 4리에요. 근데 피츠버그는 2할 5푼 1리야.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연하게. 시즌 초반엔 천사가 조금 잘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패배도 많이 쌓고 있기도 하고 물론 피츠버그도 높게 올렸을 만한 팀은 아닌데 최근 흐름상으로는 확실히 천사보다는 피츠버그가 나은 게 보인다. 선발 투수도 뭐 우위인 것도 있고 그냥 그런 면에서 피츠버그를 좀 좋게 보고 싶네요. 저는요. 피츠버그가 역배 받았으면은 사실 뭐 요즘에 프랜이 없기 때문에 뭐 가려면 2.5 프랜 가는데 이거는 별로고 그냥 저는 뭐 피츠버그 그냥 역배 찍겠습니다. 다음에 애리조나 대 템파베이 이로드랑 타지 브래들리가 붙는데 별로 얘기할 건덕지는 없습니다. 작년에 이로드를 애리조나가 그래도 좀 야심차게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 전에 디트로이트에서도 나름 잘했었고 작년에 근데 완전 망했죠. 부상 때문에 많이 뛰지도 못하고 5점대 활약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봐줄만해. 4경기 동안 22이닝 피홈런 2방, 볼넷 6개 특히 볼넷이 좀 잡힌 것들 이런 게 괜찮아 보입니다. 원래 근데 기대치가 이거보다도 더 좋아야 돼요. 애리조나에 그래도 좌안을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영입을 한 건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에는 좀 이제 괜찮아진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한다. 전성 기획에서도 뭐 구속 같은 게 떨어지긴 했지만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일단은 뭐 믿어봐야 되는 단계로 보이고요. 타지 브래들리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 파워피처예요. 파워피처. 이 포심과 이런 뭐 스플리터 커브 이런 공들로 삼진을 많이 잡는 스타일이거든요. 올 시즌 22이닝 동안 24개. 근데 얘가 작년에도 처음에 이제 딱 이제 부상해서 복귀했을 때 그때 처음에 한 9경기 동안 뒤지게 잘했어요. 9경기니까 꽤나 긴 지표죠. 그 기간 동안 0.82에 피홈런 3방 맞고 잘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8경기 동안 8.27 피홈런 12방. 어쨌든 타지 브래들리가 작년에는 이렇게 좋은 기간과 안 좋은 기간이 명확했다. 이런 게 보이고 또 피홈런도 많은 스타일이에요. 상대방한테 삼진을 많이 노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딱히 뭐 합격점을 줄만하진 않다.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 첫 경기 때 잘하고 두 번째 경기 때 못하고 그 다음 경기 잘하고 그 다음 경기 못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마침 또 이제 애리조나 빠따가 강한 팀이잖아.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요즘에 애리조나나 템파베이나 빠따가 좀 오락가락이 심합니다. 특히 애리조나가 얘네들이 홈런은 조금 나오는데 빠따가 막 그렇다고 엄청 맹폭을 할 거다 이렇게 보긴 어렵긴 하거든요. 내일은 뭐 우아한 상대로 홈일 때는 특히 이렇게 변화되는 컨디션 OPS가 엄청 좋게 찍힌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전체 OPS 뭐 3등이다 이런 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선발이나 뭐 사격 면에서는 애리조나가 조금 좋겠거니 그냥 이건 아직까지 템파베이가 원정승이 없다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애리조나를 살짝 뭐 냄새는 맡아봐도 좋겠네요. 다음 경기 샌프 대 미러키 경기. 일단은 이 경기가 또 오라클 파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홈 경기인데 저는 매번 로건앱을 얘기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좀 좋은 선발 투수다. 이닝 많이 먹고 매년 이제 3점대 초반 혹은 뭐 중반 정도의 방어를 보여주고 특히나 홈발을 굉장히 잘 받아요. 오라클 파크가 원래부터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이 친구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홈런을 많이 안 맞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얘가 이제 싱커나 스위퍼, 체인지업, 커터 이런 것들을 던지다 보니까 특히나 체인지업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봐도 그럴걸요? 그 전년도에 플러스 30, 그 전에도 뭐 플러스 10 이렇게 찍히고 근데 올 시즌에도 보면은 이 싱커를 가장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원래도 뭐 싱커를 많이 던졌는데 어쨌든 싱커가 많이 좀 자리를 잡는 것들이 보인다. 얘도 지금 보면은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은 원래 땅볼 유도 비율이 통상 60%급이거든요. 땅볼 유도 비율이 좋고 피홈런 많이 안 맞고 제구가 좋은 스타일. 그런 면에서 좋은 선발이라는 거였는데 올 시즌은 얘가 좀 바뀐 게 삼진을 되게 많이 잡아요. 삼진을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216이닝 동안 삼진 194개 그리고 204이닝 동안 삼진 172개 보통은 이닝보다 좀 이렇게 삼진이 적은 스타일이고 볼넷 관리가 잘 되고 피홈런이 적은 이런 스타일인데 올 시즌은 지금 30이닝 동안 삼진이 38개예요.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바뀐 것 같아. 그리고 피홈런 잘 안 맞고 있는 건 여전하고 올 시즌도 지금 홈에서는 0.00입니다.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홈에서는 철벽이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홈 웹은 좋게 볼만 해요. 근데 오늘 상대가 프레디 페랄타 이렇게 에이스 노릇을 해줘야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코인 번즈 나가고 우드러프 쓰러져 있고 영입해온 애들도 뭐 지지부진하고 이래가지고 프레디 페랄타가 이 팀의 에이스 역할 해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닝을 못 먹는 건 아쉬워요. 지금도 최근에 3경기 동안 전부 5이닝밖에 못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종이 되게 좋아요. 삼진을 많이 잡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보니까 얘도 원래 이렇게 체인지업을 많이 던진 선수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슬라이더가 서브 구종이고 슬라이더가 맨날 높은 평가를 받아왔었어. 포심과 슬라이더 이런 식으로 매년 포심과 슬라이더 이런 조합이 유명했었는데 작년에 슬라이더가 마이너스 3을 찍더니 올 시즌에는 슬라이더를 좀 버리고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체인지업도 플러스 3 정도로 피안타율이 111에다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뭐 프레디 페랄타의 이런 변신도 좀 성공적이라고 봐야겠죠. 난 그냥 기본적으로 두 팀에서 거의 뭐 1선발급들끼리 붙는 경기고 요즘에 사실 빠따가 미러키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 사이프렐릭이나 브라이스 투랑 같은 이런 애들 뭐 출루 잘한다 안타 좋다 미러키는 그 이제 1, 2, 3, 4, 5번까지 좋고 그 밑에가 되게 못 치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그래도 뭐 좀 상위 타선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더라고. 어제도 뭐 13안타 2홈런 치고 옐리치가 말홈런 치고 뭐 이런 것들 보이는데 로건앱한테는 그런 장면이 많지는 않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빠따가 일을 되게 잘했는데 요즘엔 좀 잠잠해요. 나는 막말로 이 경기는 6.5여도 그냥 뭐 언더를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인드거든요. 7.5였으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언더를 볼 텐데 6.5 보통 6.5라는 기준점은 진짜 옛날에 뭐 디그롬이랑 슈어저가 붙는다 뭐 이런 때나 줬던 기준점인데 6.5가 낮기는 해. 그래도 뭐 샌프란시스코라는 이런 구장의 특성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6.5로 보기에는 사실 요즘에 얘네들이 빠따가 사실 나쁘진 않은 시점이거든요. 난 그게 걱정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샌프가 불펜이 튼튼한 팀이고 미러키도 그래도 불펜 중에서 좀 이제 잘하는 애들 나오면은 그건 괜찮거든요. 안 좋은 애들이 안 좋아서 그렇지 미러키도 그래도 불펜에서 정상적인 애들 나오면은 쓸만한 애들 나오면은 그거는 좀 봐줄만하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 경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트한 게임이라면은 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같이 내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좀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스레치 대 텍사스 경기인데 사실 얘기할 게 없어요. 이 경기는 JP 시어스 대 쿠마 로커. 일단 이 시어스는 지금 원래 얘가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되게 컸거든요. 올 시즌에도 그래. 홈이랑 원정 편차가 되게 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어스레티스 홈구장이 원래는 그 오클랜드 지방에 있다가
콜리세움을 쓰다가 지금 세크라멘토로 옮겨갔잖아요. 그래갖고 이 구장에 대한 특성도 뭐 알 길이 없고, 시어스가 지금 홈에서 한 경기 동안 6.75, 4이닝 동안 30점이었었고 원정에서는 2.37이거든요. 매년 원정에서 잘하는데 지금도 원정에서는 잘해. 근데 내일이 홈 경기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뭐 23이닝 동안 피홈런 3방에다가 볼넷 5개 봐줄만하게 하기는 해. 사실 어슬레티스에 지금 뭐 세베리노가 오기 전까지는 1선발급으로 활약을 해줬었는데 그냥 뭐 키우고 있다 정도죠. 그냥 뭐 4점대 초중반 활약 그 정도만 기대할만 하고, 뭐 긁히는 날은 잘하겠지만은 내일 딱히 뭐 기대치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쿠마 로커는 이제 작년에도 이제 뭐 얘기가 많았었던 그런 이제 좀 신인 선수인데 텍사스의 2위 유망주예요. 근데 사실 좀 못했어. 근데 바로 이제 직전 경기 때 천사한테 7이닝 3실점으로 되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뭐 볼넷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현재로서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한 애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나마 이제 텍사스가 보이는 거는 이렇게 좀 새로운 라이너, 시미언을 원래 시미언이 여태까지 아주 훌륭한 선수다 보니까 매번 상위 타선에 있다가 테이블 세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 이제 좀 하위 타선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와이어 랭포드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작 피더슨이 딱 이제 중심 타선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1할도 못 치고 있죠. 작 피더슨이 최근에 40타석 동안 계속 뭐 전부 아웃이었나? 범타 처리였나? 뭐 그렇더라고. 어쨌든 피더슨도 좀 하위 타선으로 내리고 이랬는데 그렇게 변화를 주자마자 8득점을 했습니다. 어제 올 시즌 가장 득점을 많이 한 거일 거예요. 근데 바로 어제 경기에서 코리 시거가 부상을 당했다. 이런 일도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텍사스를 한번 잘했다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볼만할 건덕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경기도 이게 구성상으로 패트릭 코빈 대 오스발도 비도 경기다. 사실 이러면 어슬레티스를 볼만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텍사스가 가져갔잖아. 배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이 경기는 안 건드리고 싶네요, 저는.